먼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전기차가 갖는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유지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장점 첫 번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 3천만 원, 3, 4천만 원대 전기차들까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상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의 장단점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시죠. 먼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전기차가 갖는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유지비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요금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정말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제 급속 충전을 하면요 경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랑 이제 큰 차이가 안 나겠는데 싶을 정도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단지 충전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탄다?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입니다. 차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죠? 앞으로 가다가 멈추죠. 우리 머리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숙여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전기차를 타면 이 머리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승차감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에는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막 힘겹게 움직여서 RPM이 올라가고 회전수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차가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전기차에 와서는 내 발이 부드럽게만 움직여주기만 하면 앞으로 가는 느낌이나 설 때의 느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시면서 배기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무엇보다도 출력이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짜리 차만 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탈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출력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출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리스폰스에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요 RPM이 올라가는 걸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밟는 즉시 200마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리스폰스와 출력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장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같은 가격대에 내연기관차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들은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원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 사이가 항상 이렇게 두꺼운 콘솔 박스로 막혀있죠. 이거는 막혀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트랜스미션이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륜구동이나 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열에 앉았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발을 놓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광활해질 수 있는 거고 2열에 와서는 왜 넓어지냐? 전기차는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잘 넣을 수 있느냐가 상품성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앞바퀴와 뒷바퀴 거리 사이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휠베이스를 최대한 넓히고 이 사이에 배터리를 넣은 결과 뒷자리 공간이 이제 광활해지기 시작한 거죠. 전기차의 단점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들은 사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의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전기차는 악셀을 띄기만 해도 이 모터의 부하를 정말 많이 걸어서 최대한의 효율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주행 방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미세하게 잘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은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기차에 있어서 승차감을 해치는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가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막 쿵쿵쿵쿵 거리는 거를 차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승차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기차들은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점은 전기차는 이 시트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는 이 도로 노면에서부터 얼마 이상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서 그 위에 시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트를 올리려고 하면 성인이 제대로 앉기 힘들 정도로 시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를 낮추는 거예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발을 받칠 데가 없죠. 아직까지는 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전기차들이 2열에 앉았을 때 허벅지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면서 좀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차의 단점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일단 나는 집에서 편하게 충전이 된다. 내 전용 충전기가 있거나 충전기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다들 충전하는 분위기야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에서 급속 충전 시설에 방문을 하게 되면 포터 전기차 아니면 택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70%, 80% 이상의 확률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또 몇 대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갔다 오실 때 황금 연휴 있죠, 휴가 시즌,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시설들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턱도 없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전기차를 이제 처음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써야 됩니까? 전용 타이어를 쓰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는 여러분 로드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안에 흡음 패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지금 얘가 2톤이에요 2톤이면은 카니발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은 기본 뼈대가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다가 내연기관차 타이어 꼽잖아요, 수명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전기차는 경고등도 조금 색다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요게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길에서 한번 차가 뻗은 적이 있는데 거북이가 들어옵니다. 거북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느려집니다. 배터리가 없을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모양이 이렇게 두 개 겹쳐져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배터리 모양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고전압 배터리 관련된 경고등인데, 이것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게 좋은 그런 경고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전기차 관련해서도 더 궁금한 거, 이것도 좀 더 파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불수원과 함께 즐거운 러브마이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